자,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광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광주 검찰의 그런 식의 구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막 그냥 흥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차분히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검찰이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형을 한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 그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린 그 구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도대체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하나씩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0월 5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라는 거죠. 자, 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야, 드디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구나. 아, 신난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죠. 근데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게도 구형은 선고와 다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즉 구형을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한 것이죠. 기사에서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서 짧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두 문장 정도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 짧은 두 문장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됩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혐의는 바로 사자 명예훼손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게 아니라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자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연히, 즉 공공연하게 이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고요. 모욕죄는 의견과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성재준 그거 있잖아 정말로 못된 사람이다. 이런 말은 의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사자 명예훼손은 오로지 어떤 경우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지금 적용이 됐던 혐의가 뭡니까?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자,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한 말이 뭡니까? 그 고 조비오 신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문제인 것이죠. 성재준은 거짓말쟁이다. 성재준은 나쁜 사람이다. 성재준은 진짜 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욕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춘원 이광수입니다. 말년에 친일의 길을 걸었던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최근 춘원의 문학이 재조명되고 그의 작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김항일 씨가 화가 그냥 엄청나게 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춘원을 다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춘원은 민족 반역자다, 친일파의 문학을 평가해서 어쩌자라는 것이냐, 마구잡이로 고함을 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가상의 인물 김항일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춘원은 민족 반역자다, 춘원은 친일파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춘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된다. 둘째, 춘원 이강수라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셋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거짓말쟁이, 민족 반역자,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으로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령 내가 이완용을 나라를 일본에 판 매국노라는 관점과 사실에서 혹독히 평가 기술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천한 무슨 소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무근히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허위사실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5.18 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쳐보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 허위 사실을 통해서 누구의 명예가 도대체 실추되는 겁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내가 UFO를 봤다. 어제 내가 UFO를 봤어. 진짜 UFO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UFO가 어디 존재하는 거냐. UFO가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고소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예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뭐가 다른 걸까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주장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그 주장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했다라 그래서 재준이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철저하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저 정치적인 보여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재판은 이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결심 공판 자체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저거부터가 좀 이상하죠.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연희동에 살고 있는 사람을 결심 공판을 받으라고 4시간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광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힙니까?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혀요.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희동에 살고 있는 사람을 광주로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에 입각해가지고 한 거라는 거죠. 검찰이 구형하는 거 그리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 무엇을 하나 따져본다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은 그저 단순히 이 사람이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전두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치 재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의견들 다 존중해요. 근데 제가 결코 존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 저는 그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순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법 앞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상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함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잘됐다, 꼴 좋다,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운동보다도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 가치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법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